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농업캐스터 소장 김영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면 일문 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택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껴오는 지원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심윤영 유통과장을 대신하여 김성삼 유통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평택시 AI 발생과 관련하여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17일과 23일에 포승배 소재한 산란계 농장 2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출입 통제와 함께 발생 농장 및 500m 이내의 가금 농장 4호에 대해서 가금 16만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의 10km 이내에 위치한 방역대 농가 37호에 대하여 이동 지원 조치 및 긴급 정밀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든 농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인근 화성시 유경 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500m 이내 우리시 소재 부화장의 병아리 19만 수와 종란 153만 개를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근무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전담관제, 이동 통제 초소 확대 운영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6쪽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금융, 복지 지원 등 농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하여 2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110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미 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민 기본소득 지원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 점검 등을 통해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 등은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36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자율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덕우1, 2 등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족 해소와 농업인 연금 편의 등을 위해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등 4개 분야의 25개 사업에 총 287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모짜리용 상토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맞춤 비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정산 중인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된 시설 장비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예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원예작물 시설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유용 효율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은 기 사업은 완료했으나 정산 중인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익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31억 3,9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5억 7천만 원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업인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도농 복합 농촌 지도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 참여형 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 전시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인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택 농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미래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 현장 문제 해결 역량 개발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농촌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145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정부서 통합 후 교육시설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부족한 농업인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농업인 교육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 건축 면적 1950평방미터에 75억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준공할 예정이며 완공 시 농업인 교육 서비스 향상은 물론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온라인 판매망 구축, 경영진단과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기록 분석에 바탕을 둔 농업인 정보와 마케팅 역량 강화와 SNS, 서포트즈 팸투어, 강소농 경영 개선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였습니다. 147쪽 농촌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전문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자립형 학습단체 육성 및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촌 지도자회 등 2개 단체 1,210명을 육성 중이며 슈퍼니 농업대학 3개 분야 3,590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성면 본소와 진입면에 소재한 부품분소 등 총 2개소의 72종 52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5,297건의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반려동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183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금년 3월 준공 완료한 반려견 동반 시민센터 3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로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2개소를 추가 조성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는 300명이 수강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10월 2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AI 및 ASF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 소득소 운영 2개소 운영 및 광역방지기 등 소극장비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2022년 11월 현재까지 양돈 농가 27건, 야생 멧돼지 2,67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 소득소 운영 등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과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 및 항체 양성률 관리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점당관제 및 선제적 통제 초소 운영, 산량계 농가 드론 농가 방제를 실시하는 등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가축 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액비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4개소,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4개소, 깨끗한 축산 농장지 6개소를 추진 완료와 악취 발생, 중점 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에 취약한 양돈 농가를 전체를 집중 관리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가 변화에 정하지 못하면 축산업이 존립이 어렵다는 인식이 되도록 악취 개선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지역특화비호 신품종 꿈맞이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슈퍼어닝 쌀 생산단지 사업에 1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시이까지 등 4개 품종 4,318헥타를 조성하였으며 꿈맞이 단지 조성 및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꿈맞이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우량 종자 확보 및 농업인 재배 기술 순회 교육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재배 정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험 연구 실증 포장 토지 구입은 기술선택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미래 식량농작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농업 기계화 및 디지털 농업을 위해 벼 드문모 심기 등 농업 신기술 및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 등 5개 사업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및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 4개 사업 등 5개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병해충 예찰 방지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검역 돌발 병해충이 신속한 예찰 방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9개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과수 화상병 발생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사전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후변화 대응 원해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 내병계 고충묘 보급 등 3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 생산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 원해 분야 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 농업 등 2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슈퍼닌 과체로 생산단지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과 검정 시설 운영으로 토양 및 수질, 가축, 퇴비, 액비 등 3,726점의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축산 과학농로 시설 운영으로 한우 임신 진단 377점, 초유 공급 807리터 등 지원하였으며 공기식 불제 토양 622전을 분석하여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형 미생물 및 BM 활성수 541톤을 공급하는 등 농가 경영 개선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들이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농촌 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사회 활력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23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과는 4월 26일 준공되어 12월 20일에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 개선 시범 사업과 농촌 여성 역량 강화 교육,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및 공유주방 운영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 창업자를 4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참여교육, 초중등 교육기관 관내 교육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총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 추진 성과로는 25개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학습 텃밭 조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농심 함양과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관내 아파트 공동 텃밭 12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관내 1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을 취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을 매개로 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5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1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절별 꽃심기, 동물농장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평택꽃나들이와 금년도 처음 가을 수학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태원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음달 리뉴얼 공사로 사계절 푸른과 꽃이 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평택시 대표 농촌 테마공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신선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평택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4개 분야 23개 사업에 2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GAP 인증농가 안전수상 검사, 평택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슈퍼니 브랜드 홍보, 슈퍼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비의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 등입니다. 대다수 사업이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평택 농산물의 품질 관리 강화, 우수 농식품 수출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등 12개 사업에 3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왕우르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정산 중인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11개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 소비 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로컬푸드 생산 소비 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이 융합된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2개 분야 7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층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급식 실현입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과 우수한 로컬푸드 농산물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급식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2개 교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0개 학교에도 슈퍼니 쌀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중심 정책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평택시 농업, 특히 평택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 과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서부내륙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 현장들이 많았었고 또 홍수로 인한 진이라든가 서부 지역에 대한 그 여러 농업인들의 피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농민들과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를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기술보고과, 농촌자원과, 유통과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좀 나오지 않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지자체 제가 행정감사 한 거를 얼핏 봤더니 불용액으로 인한 페널티를 먹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온 지금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모든 과에 대한 그 페널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건 아직 없어요. 저희 시가 제가 받아본 자료는 없더라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뭐 저희가 일상감사, 특정감사, 뭐 계약심사들 여러 가지 감사들을 받는데 이건 어느 과든지 다 공통적으로 지적사항들이 지금 나와요. 금액에 관련된 것도 있고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발생이 되면 안 된다.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좀 나오지 않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과들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 일부 과들도 많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계약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조달청을 통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객관성이 많이 확보가 조금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 되도록이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은 지역 업체라도 뭐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골고루 그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될 거는 공정성이다. 이제 공정성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제 농업정책과를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검사 관련 세의 수입 징수 현황에서 부서별 미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일부 징수율이 좀 낮은 데들이 있어요. 밭직불제라든가 2020년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뭐 징수율이 거의 100%인데 국유재산 관리 보전은 징수율이 한 79%, 그 다음에 고품질 경기 및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0%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농가 한시적 지원 바우처, 이게 이제 중복 인전 수급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데 한 80%. 쌀직불제는 뭐 100% 환수가 된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품질 경기 및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환수가 징수율이 0%가 된 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청북에 이제 그 정미소를 하나 이제 신규로 이제 개설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평택분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평택에다가 이제 그 정미소를 새로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타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회수를 하려고 지금 이제 행정처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거기가 지금 솔직히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면 약간 좀 망했다고 하나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각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징수를 하려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택 시내 정미소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100여 가 이상이 넘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제 RPC가 생기면서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1년 연중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 시기에 주로 이제 운영하고 이제 연중 운영되는 거는 RPC하고 좀 큰 데만 운영이 되고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주로 이제 가을 수확 시기에만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일반 개인 정미소들도 시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는 건가요?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사실 이제 RPC가 생기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 조그만 이제 정미소나 이런 데는 손을 놨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 없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RPC보다는 일반 정미소에서 하는 역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다가 그 원료구 수매 매입 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RPC를 통하지 않고 일부 개인 정미소를 통해서 이제 뭐 수매를 했을 때 쌀값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급을 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뭐 잘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평택 시민들이 어렵게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그게 뭐 개인 정미수든 어디든 피해가 오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 전적으로 한번 뭐 쌀값을 지급을 안 했다든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지난 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역할을 해서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오성면은 이미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오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포승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으로 통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그 주민협의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 즉 완료 후에 관리가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가 건물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건물 관리에 해당되는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도 결국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게 워낙은 취지에 맞는데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건물이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또 좀 방향이 좀 다른 방향 쪽으로 훼손이 될 소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컨설팅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런 그 대책들을 우리가 이제 매뉴얼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저희 그 지역개발 사업, 특히 이제 농촌 마을 단위 사업이나 이제 읍면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이제 마을 단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농림부에 공모할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 대안까지 같이 마련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끝나다 보면은 이제 당초에 공모했던 거하고 약간 좀 이제 그 생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에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이제 조례 명칭을 정확히 이제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그 조례를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사후 관리나 이런 운영에 대한 사업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 관계를 같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시설물 같은 게 이제 완료가 됐을 때 그걸 어디서 이제 그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추진한다면은 이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일단은 이제 그런 운영비나 거기에 들어간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일단 마련했으니까 향후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것도 같이
또 뭐 보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포승 같은 경우는 뭐 공모 사업이 거의 150억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이용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건물들에 대한 운영비가 이제 걱정이 나중에 사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 지금 그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관리는 이제 협의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건물 소유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건물 소유는 이제 시에 있는 거고요. 이제 관리를 이제 관리 전환을 이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더 편한지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관리 전환을 이제 만약에 저기 포승읍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포승읍에서 관리 전환 시켜서 포승읍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주도한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실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들은 시소유로 이제 가고 운영할 때 나오는 운영비는 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상으로도 주민들이 그 건물들이나 뭐 프로그램 운영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 구조가 또 안 나오니까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 맞다나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민들이 계획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부터도 건물 짓는 방향은 자제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운영비를 생각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례를 제정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관리 주체가 좀 시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후계자 실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좀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농촌에 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의 그 농업의 어떤 그 형태보다는 10년 뒤에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업 후계자들이 상당히 저는 이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화 같은 거 계획 같은 거를 좀 시 자체에서 세우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후계 농업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914명이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농촌 인력에 대한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계 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청년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후계 농업인 육성 후계 농으로다가 선정이 됐을 때 이제 뭐 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산다거나 이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이제 지원을 이제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와 별도로다가 이제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후계 농업이 빨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영 소득 1년 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년도 90만 원, 80만 원에서 3년 동안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후계 농업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각종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우리 후계 농들이 그 농업에 이제 오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 농업인들하고 이제 그 평가를 했어요.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 농업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농기계나 각종 사업을 할 때 좀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농업에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건 가점도 주고 이렇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하고 후계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저기 그 소통을 통해서 추가로 뭐 지원할 사항이나 이런 걸 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농촌이 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워서 후계농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후계농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산업이 무너지면 2차, 3차, 4차도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산업들이 어떻게 됐든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좀 후계농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예. 2023년도부터 이제 청년 농업인들 이제 배정 인원도 늘리고요, 그리고 자금 대출도 그 최대한 5억 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지금 이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최대 11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 지급하는 걸로 추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농지 면적을 보니까 그 농지 면적을 우리가 100%로 봤을 때 지능구역이 60.7%에 해당돼요. 그렇죠? 상당히 지능구역이 예, 높은데 지금 인전 농업진흥구역 중에서 실제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이 있어요. 실제 농사는 못 짓는 곳이죠. 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농산을 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 그런 데를 전에 제가 알기는 일부 좀 해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사실 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 상황은 임야고 농사도 질 수 없는 산 상태고 그런데 거기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는 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곳은 해제 한번 한 적이 제가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는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농업진흥 지역 내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절대농지라는 농업진흥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상대농지라는 보호구역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다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조금 완화를 해서 5헥타 미만,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로부터 또는 이제 그런 위쪽으로 상류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농지에 대한 그 5헥타 미만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푸른 거는 이제 그 완전히 푸른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도로나 철도 뭐 이런 게 새로 났을 때 자투리에 대해서만 한 거고 이제 완화를 시켜준 적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풀어준 적은 이제 보호구 저기 진흥구에서 완전히 진흥지역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적은 없고요. 완화를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과거에 했던 거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추가로 한 거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은 과거에 이제 뭐 이제 한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절대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상시적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다가 이제 그런 여건 변화가 있으면 상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고요. 이제 농림부 쪽에서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식량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또 더 강화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그냥 진흥적 해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던 것도 지금은 이 용수로나 농로가 개설이 돼 있으면은 지금은 그 제외시키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시군에서 그런 이제 권한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과거보다 더 강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이 조금씩이지만 증가를 했어요. 약간 감소했다가 증가를 했는데 그 전국적으로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는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2021년도에는 증가를 했는데 이게 평택시를 보니까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쌀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다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내려가면서 계속 감소를 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은 좀 있는지 좀 사실 질문 원인은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기상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확량의 차이가 많고요. 이제 저희 경기도 평택보다는 이제 저 경상도나 저 밑에 지방은 다수학 품종을 많이 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그 쌀 생산 단수라고 그랬는데 300평에서 생산되는 이제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저 밑에 지방은 높지만 우리 경기도는 이제 아무래도 고품질을 하다 보니까 저긴데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저기는 건 실제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네,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7쪽을 보면 지난번 제가도 한번 그 예결위 때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내리 쪽에 그 경관 농업 그 사업들이 예, 있죠. 예, 예. 그거를 안 하기로 그때 이제 했다가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지금 강한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없애려고 합니까? 근데 그게 좀 사실은 그 제대로 좀 그 당시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성토를 좀 너무 낮게 해서 거기에 심는 이제 작물들이 이제 자꾸 뿌리가 썩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성토를 좀 높게 하면 괜찮고 사람들이 또 오성농변 찾으면서 많이 찾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게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저기 내년도 예산은 사실 이제 없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작년에 엄청 잘 됐습니다.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저기 코스모스 해가지고 그 엄청 잘 됐는데 그 동안에 사실 하면서 좀 마음의 부담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꽃이 잘 안 생땅이다 보니까 뭐 비료 같은 걸 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먼저 그 의회 때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종료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지금 이제 그 동네 분들은 이제 창내리 분들은 계속 5년 동안 계속 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한번 그에 대해서도 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최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그래서 주변에 이제 누리광장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코스모스 단거리 예. 쪽에서 이제 그런 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단거리 쪽도 지금 지금 친수공간 조성을 하려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 예. 중간에 또 이게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가수로는 저는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좀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 추경에 예, 한번 예. 반영해서 다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30쪽 한번 봐보죠, 잠시.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약간 그 인사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부 내륙간 고속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토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그 서로가 절단이 나고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서로가 좀 분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과정에서 절단난 부분들에 대한 통과해야 되는 통로박스라든가 아니면 용수로들이 뭐 또는 배수로들이 아니면 농로길들이 이게 좀 많이 끊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또 그런 피해도 입었고요. 진위도 많이 입었고 서부 지역도 많이 입었는데 용배수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그 삼계리 소량 제설 시한 게 지난번 민원 나와서 나갔던데 거길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 삼계간 도로 때문에 그 높이의 제한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 교량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이죠? 여기 지나가는 게 삼계리에 지나가는 천이? 예? 중앙배수로입니다. 예. 그 배수로구의 그 크기에 비해서는 높이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낮아서 이제 주민들은 뭐 범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 옆에 삼계간 도로가 성토에서 높기 때문에 거기 도로랑 연결되는 걸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다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계상 갈 수밖에 없지만 준설은 자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높이가 좀 유지가 되고 앞으로 홍수가 오더라도 범람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준설 관계는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준설할 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산도 있지만은 재난기금 쪽에서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준설을 했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농업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농협들이 이제 안중, 그다음에 송탄, 평택, 팽성들 이제 농협에서 RPC를 통합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정부 측에서 좀 또 많이 정책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한 개 시군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 RPC, 그러니까 일반 개인적으로 갖고 지고 있는 우리 미아토 같은 RPC를 제외한 농협 RPC는 한 개 시군에 하나만을 설치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RPC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사업비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통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농업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줘서 그 RPC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아니면 그 통합을 했을 때 이점이 뭔지, 그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을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이제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뭐 조합장님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일부에서는 뭐 일부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또 전체를 하지 말고 일부만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용역된 걸 가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뭐 현장도 가보고 해서 변집방편도 가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앙정부의 입장하고 또 각 그 단위 농협들의 또 입장이 약간 또 일부 틀린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협의를 좀 잘해서 어떤 방향이든 방향을 빨리 잡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도정책과 제가 질의를 좀.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도정책과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검사 관련해서 국토비 등 보조금 반납금 2022년 반납 예정인 것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국비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아마 조사료 생산 어플리케이션 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액 지금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청년농업 경쟁 재고 사업이 올해 총 3건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포기하신 분은 올해 4월달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제 추진 준비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업체 선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너무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을 2월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는데 2월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중에 2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한 농가만 지금 포기를 한 왜 상태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 선정하고 또 하게 되면 계약하고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도저히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시기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유사한 사업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오면 혹시 뭐 페널티나 이거는 뭐 그런 이런 부분 걸 없고 받는 이건 건 공모 없습니까? 이제 농가가 개인적으로 예. 이제 발표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음. 농가가 신청한 사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제들 그 고용 현황들을 좀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우리 지도정책과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번이든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시거 하다 보니까 어디는 뭐 17번까지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이. 물론 이제 그 세세한 어떤 그 내막은 내가 뭐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사회에는 뭐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한 몇 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렇게들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지도정책과 보니까 공개 입찰 2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이 두 건이 있어요. 그 하나는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용역하고 다른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용역. 이게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사업에서 공개 입찰이 2 이상 이제 유찰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은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유찰이 이렇게 두 번씩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에 이제 혹시 이제 농기계로 인해서 네. 농가가 이제 부상이라든지 또는 농작기가 심하게 고장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드는 보험이 되겠는데 농기계에 대한 보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농협 이제에서 하고 있는 이제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찰이 매년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업체가 지금 같은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그럼 업체가 없기 여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기 참여는 안 합니까? 예,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이 농기계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거의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이 업체만 아니, 내 참여를 말은 하고 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공개 입찰에 참여를 안 넣냐는 거죠. 이 어차피 업체가 공개 입찰 참여해서 한 업체만 계속 입찰하다 보니까 유찰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예, 그냥 예, 그래서 수의 이 계약으로 업체로. 된 거라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농기계 그 임대 농기계 수리 현황을 좀 이렇게 받아봤어요. 지금 2020년도 보니까 한 389건 정도, 2021년이 266건, 그 다음에 2022년이 378건. 이게 지금 그 임대 농기계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를 합니까? 저희가 계절성이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기간이 저기 농가 영농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영농기까지 기다렸다가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그 기간 안에 그 다시 재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수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력이 그 수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는 현재 현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종에 따라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수리하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토량계량제 사업 할 때 그 농기계 임대를 좀 하려고 단체에서 했는데 이제 수리 상태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러면 바로 좀
건의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서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고만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깝깝한 상황이 오는데 뭐 거기까지야 뭐 과장님이 챙길 수 있는 여력은 안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농기계들이 어떻게 됐든 매뉴얼상 그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 사용을 않더라도 바로바로 수리해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페이지 145쪽 그 농업인 교육관 건립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145쪽.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농업기술센 내 이제 슈퍼우닝 대학교 강의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비좁은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존에 아까 이제 그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농업 이제 관련 이제 과들이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교육장 두 군데에다가 이제 과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리모델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농업인들 교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토고비들 반납금 불용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 반려동물과 쪽에 국토비 반납금 내역을 좀 보니까 전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좀 여러 건 있고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뭐 집행률이 전혀 제로예요. 그다음에 21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축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혀 집행률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21년 밀폐형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명시월로 해서 지금 집행률이 12.5%. 가축 매물지 관리 소멸 사업도 역시 집행률이 20%. 가축 폐사 처리 수거비 지원 사업은 뭐 집행률이 제로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퇴액 분뇨 살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저기 했다가 잘못돼 갖고 사장님이 그래서 그건 전액 집행률이 안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집행률이 안 돼 있는 건이 지금 하나, 둘, 세 건, 네 건이에요. 제로고 나머지들은 뭐 집행률이 뭐 12점 몇 프로, 20점 몇 프로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는 국도비를 결국은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들은 앞으로 잘 좀 진행이 돼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을 한번 보죠.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그 일일 그 가축분뇨가 나오는 게 대략 한 1,900톤 정도가 되죠. 그렇죠? 네, 1900톤에 자가 처리가 한 41%, 한 730톤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농협에서 그 처리하는 게 한 50톤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안중농협이 50톤 예, 정도 예, 50 처리하고 일 톤 처리를.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그 오성의 축산분뇨 처리장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에서 한 100톤 정도 처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북 쪽 또 축산분뇨 청북 처리장에서 2단계로 220톤 정도. 네. 합해봤자 한 한 300. 370톤 정도. 네, 그렇죠? 370톤 정도. 그러면 1,900톤에서 이거를 지금 고형화 시킨다고 해도, 액분들을 빼고 고형화 시킨다고 해도, 뭐 자체 처리하고 그런다고 해도 뭐 한 900톤 정도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한 대략 반 정도로 봐서. 그러면 370톤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문제는 지금 인전 그 2021년인가요? 3월 25일인가 아마 그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가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로 21년 인해서 3월부터 부속도 의무화. 네, 상당히 좀 그 강화가 됐어요. 뭐 일지도 다 써야 되고, 뭐 그 저기 그 반출하는 것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뭐 그 안에서의 어떤 부속도 검사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좀 상당히 제재 상황이 나서 그 농가에서는 상당히 좀 축산 농가에서는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자가 시설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축산 농가들이 사실 소규모 축산 농가다 보니까 그런 또 자가 시설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지금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좀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분뇨 발생량은 일 한 1,900톤 정도 되는데요. 자가 처리가 한 730톤 정도, 41%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 사업을 통해서 320톤을 하면은 그래도 한 9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평택축협에서 당진 낙협과 협약을 해갖고 분뇨 처리를 내년부터 그 직송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갖고, 저 협약 위탁 처리 계약을 해갖고 체결을 해갖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농가는 전량 위탁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 양교리 쪽 오성면에, 네. 그다음에 또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 창내리나 교포리 쪽에서도 허가받은 또 그런 축산농가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뭐 짓지 않은 그런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오성면 쪽은 좀 평택호를 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 산업들이 많이 조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냄새로 인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자가시설이라든가 아까 마냥 과장님이 말한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고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술보고과도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기간제 부분, 또 그다음에 감사 부분, 그다음에 또 그 명시 2월 좀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거, 불이익 발생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지역업체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들을 좀 그렇게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235쪽 좀 잠깐 보죠. 235쪽.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이게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게 없죠? 예, 4,500헥타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3년치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4,300헥타 정도가 계속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 측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만평 기준으로 해서 미만으로 해달라, 뭐 위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협 측에서 이 그 슈퍼오니 쌀 생산단지에 대한 면적 기준을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좀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 지금 오성에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종묘처리장인가요? 아 종자보고소, 종묘자보고소.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전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우려들을 해요. 그 혹시 부분은 예, 종자관리소 이전 문제는 예. 지난번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 살펴본 결과는 특별하게 이전에 대한 그 검토는 없고요. 지금 최종포 단지를 여주나 이천의 경기도 지역에 일부 지역에 조금 나가 있는 상황이지 특별한 그런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종자보고소 쪽에서 그 건물 징계 저기 어디죠? 태평아파트 지나면서 그 삼성 배우단지 조성원은 그쪽에 지금 건축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상이 되고 나면 거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자리가 뭐 이천이나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그 농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도 뭔가 느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만 가시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꿈맞이 생산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시가리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꽃맞이는 추청 대체 품종으로 예. 만생종 대체 품종으로 저희들이 이제 꽃맞이를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추청 대체 품종으로 전 면적 들어갈 거고요. 고시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청하고 고시가리는 외래 품종이라고 지원이 끊겼습니다. 종자 품종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지금 고시가리가 원래 품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래 품종이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에서 이 품종을 계속 써도 된다는 거 10년 주기로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가 그 승인을 요청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승인이 되면 10년 동안은 별탈 없이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됩니다만은 혹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 보급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장님 이하 저희들이 전력적으로 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고시가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해요. 밥맛도 괜찮고 그리고 또 좀 이게 로열티를 주는 상황도 아니죠 지금. 로열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농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 좀 수렴을 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보고과는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찹쌀볼이 지난번에 한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찹쌀보리 지금 새찹쌀보리를 저희 경기도 지역 내에서 저희 평택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채종을 많이 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품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제한철로만 통일되게 이제 정부 보급종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지역 내에 보리 재배 농가 25농가를 긴급 저희들이 연찬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는가를 여쭈어봤더니 내년 한 해만 저희들 새철새 보리를 하고 추후에 다 제한철로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자원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과랑 똑같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페이지 267쪽을 한번 보세요.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농업생태원 쪽에 보면 거기를 찾는 분들이 좀 많이 말이 나오는 게 그 잔디를 많이 심어서 넓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가족들이 와서 놀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쵸? 예, 그늘이 없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뭐 덥고 그렇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지적도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뭐 계획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을 갖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네, 의원님 여러 번 시민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인데요. 나무를 심어놔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번째 죽고 다시 재이식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수 공사도 다시 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비료나 생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또 죽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에 있는 거는 사실은 다른 데 생태원에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배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늘막 조성 공사를 올해도 뭐 3군데, 4군데 정도를 했고 또 향후에도 너무 쉼터가 없어가지고 쉼터 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 하고 있는데 뭐 도나 뭐 아니면 국비라든지 이라도 매칭 사업이라도 해서 향후에 그늘막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기도 지원 사업 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까? 예, 특조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선정이 안 됐고 이번에 또 이제 그 행자부에서 한 특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이따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그 어떤 그 랜드마크식 마냥 그 뭐라 그러죠 그때 핑크퐁인가? 그거를 설치할 텐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께 어디 있어? 자, 그다음에 그 유통가 좀 질의를 좀 제가 드릴게요. 유통가도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참조하셔서 좀 지적한 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역시 공개 입찰 이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 현황이 있는데 지금 9,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평택 푸드 플랜 연기용역인데요. 당초에 2019년도에 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역농업 네트워크 서울 경기 협동조합이 저희 혼자서 한 개 저기만 2회 입찰을 받았고 수의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감사권은 아까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했는데 유통가는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통가 그 보니까
출자 출연 기간 시정 조치 이 사항이 있는데 22년 7월 12일 날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지연에 따른 재단 경고 처분이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결산 보고를 늦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 결산 보고를 할 때 이제 독촉을 했는데요. 예. 그때까지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그 재단 쪽에서 그 작성하는 게 그 늦어갖고요. 그래서 그 7월 12일 날 그 시정 조치 경고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아니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한 게 한 군데인데 거기서 뭐 결산할 게 그렇게 뭐가 복잡하다고 그렇게 늦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그때 촉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몇 차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 한 게 내역은 없습니까? 왜 그랬는지? 내용은 전혀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그때 이제 좀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센터장이 지금 이제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센터장하고 그 직원들과 약간 그 마찰이 있었던 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이야 이제 다 지난 사항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따 로컬푸드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유통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지적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뭐 감사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식선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1층이고 2층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교육관들 있죠? 네, 이 층에. 교육장하고 레스토랑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 중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 계단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많이 올라가죠? 예, 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몇 번 거기 회의도 하고요. 예. 진행도 하고 못 그랬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제가 2번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가 풀이 엄청나 있어요. 계단에 그것도 그 돌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로 이게 풀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난 상식에 도저히 예? 아니 직원들 뭐합니까? 아니 뭐 사람을 사서라도 그걸 뽑아야죠. 계단에 풀이 날 정도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평상시 이거 청소도 안 난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한 번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제가 한 번 또 지적을 해가지고 갔더니 금방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요, 올해 가니까. 지난번 행사 때 거기 가는 김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제가 사진까지 찍은 거 있는데 내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행감 떠나서요. 상식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예요. 그리고 상산자 협의나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가 물건 갖고 들어가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유통과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거기를 좀 예?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